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철입니다. 제주 행정과 교육의 수장이 바뀐 지 2년이 다 됐습니다. 4년 임기의 절반, 반환점을 돈 건데요. 그동안 제주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사진단에서는 2주에 걸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성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성문 교육감을 모시고 2년간의 제주 교육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교육감직을 맡으신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시간 네. 참 빠르죠. 빠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소감을 듣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제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냈다고 봅니다. 어쩌면 행정위에 있었던 교육의 문화를 교육을 중심에 두고 교사 중심에서 가르침의 중심에서 배움의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교육 문화를 바꿔가자라고 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교육 가족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는 보십니까? 예, 일정 부분 학교의 변화들이 있고요. 교육감부터 교장 선생님 그리고 행정라인 전체는 교실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교실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고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화의 변화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중심에 서고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큰 능력, 사랑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자. 그래서 질문이 있는 교실로 질적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해에는 교실이었죠. 교육의 네. 기치가. 올해는 질문이었는데 아이들이 보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뿌듯했거나 행복했거나 혹은 슬펐거나 곤혹스러웠던 기억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단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운디배움학교의 변화들 그리고 중도 탈락자의 변화, 특히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도 탈락자가 없어지는 그리고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최소화되는 3명 정도로 이런 변화들은 학교에서의 또 다른 변화로서 실질적인 그 아이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뭐 지난해에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오늘 오후에도 학부모와 공개 토론을 하셨고 최근에 교육 주체인 학부모들, 학생, 교사들과 잇따라서 토론회를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한 달 넘게 공개 토론회를 갖는 이유는 뭡니까? 제도의 변화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크게 충격을 줬던 것은 아마 이세돌과 관련된 알파고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하게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교육제도의 변화, 고교체제의 변화, 그다음에 고등학교 다양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초중학교에서는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소통하면서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로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거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에 바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개 토론회 자리는 교육감께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교사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고 귀를 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떤 거였나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좀 소중히 대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고입제도 변화에 따라서 연합의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독서 교육이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라는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 교육 행정에 반영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제주제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모든 교실에서 도서관의 책들을 교실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 한 20분 전후를 전체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변화들이 서로가 공유되면서 조금 더 확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이 고교 체제 개편이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어서 결국에 2019년 고입 연합고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내신 성적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여전히 연합고사 폐지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도 연합고사를 폐지했다가 부활했는데 굳이 연합고사를 폐지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제주도에서 대입보다 더 어려운 고입 그리고 중학교 과정이 연합으로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대단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축이 뭐냐면 대입제도의 변화입니다. 즉 수시가 70% 이상이 됨으로써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식으로 가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기록하고 수업하고 평가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제탐구 동아리가 3명에서 5명 구성된 게 한 100명 이상, 100개 동아리 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중학교 과정하면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습 능력의 가장 기반은 독서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면은 연합으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독서하는 과정들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연합이 전부 다 폐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문제풀이 방식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라는 국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주교육으로서 제주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연합을 폐지하면서 내신만 하게 된다면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아이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학부모들도 대부분 공감하실 거고요.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당장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경쟁 그리고 사교육비 그리고 뭐 제주만의 경쟁이 아니라 사실 대입 제도를 본다고 하면 제주에 있는 학생과 다른 지방에 있는 학생 간의 경쟁도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우려들, 그다음에 어떤 이게 설득으로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 대입과 관련해서는 평균 점수가 수능 1등인데 이거하고는 영향 관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등급 비율이 이번에도 국영수 평균이 제주도가 1등인데요. 이거는 연합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할 겁니다. 그리고 대입과 관련돼서 수시가 70%가 되면서 또 하나는 수시가 70% 되면서 내신 및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단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주도 특정 학교 몰려지기보다는 제주도 전체 학교들이 올라오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런 흐름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만드는 데서도 현재 연합고사의 유지보다는 폐지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경쟁이 심화된다거나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현재 사교육 시장의 중심축이 고입에 많이 가 있고요. 그러나 이 사교육이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교육이 워낙 적응력이 뛰어나는데 사교육에 개입하기 어려운 학교 수업 모형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와 수학이 결합돼서 같이 수업이 진행되고 프로젝트 수업이 되고 평가가 되는 이런 것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유사한 패턴으로 가지만 점차 학교별로 특히 교사들이 연수가 강화되면서 다양성들이 그리고 교과 간의 결합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진다면 사교육 부분들은 조금 개입의 여지가 적어지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체제로 그대로 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회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립회사고로 현재 연합에 합격할 수 있는 많은 애들이 대부분 빠질 거고요. 예체능과 관련해서 특히 얘들 그 애월이나 함덕이 간다면 이쪽에서도 이쪽으로도 빠지게 될 겁니다. 또 수시를 대비해 가지고 운면적 학교로 빠지기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취업 일자리가
제가 취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도정과 특성화 고등학교 특채와 관련된 게 협의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도 또 빠질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과거에 커트라는 경계에 있었던 그 경계들이 내려오면서 어느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지금처럼 서열화되어 있던 이 구조가 완화되면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크게 사회적으로 눈총받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일이 없고 선택한 자부심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으로 연결될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 읍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제주시 내 동지역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오려는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시켜서 평전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고사 폐지와 관련해서 그 내신 성적 80% 나머지는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게 20%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 부모 가정,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밤늦게 이루어지는 그 특별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기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서류들, 관련 서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교육감님이 계속 눈이 강조하고 계신데 이런 학생들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거나 좌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교과 영역은 패스오 낙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영역이라면 그 해에 책을 한 권 이상이라도 읽으면 패스 개념으로 전부 만점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주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차별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극히 적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과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면서 교과 영역에서는 이제까지 수행평가가 과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수업 시간 내에 과정평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크게 가정 환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고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합고사 폐지와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많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만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 지역 중학교 사이에 엄연하게 학력 격차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등급으로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데 교육청의 입장이라든가 보완 대책 같은 건 있나요? 대입에서 고등학교별로 내신 성적 등급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교 등급제를 용납하고 있지 않는 거죠. 즉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분산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연합고사 폐지돼서 내신을 만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제주도만 유일한 게 아니라 제주도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뭐 전국에서 연합 보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읍면적 중학교 간의 학력 격차들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있지만 점차 이게 완화될 걸로 봅니다. 어쩌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고의 교육 정책이기도 합니다. 동 간에서의 편중이라든지 읍면과 동 간의 좀 격차 이런 부분들이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대폭 완화될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음에 직업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기업체, 그다음에 교사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보, 보수 관계없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지금과 같이 문제풀이식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즉 대한민국이 2등까지는 갔는데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은 현재 교육 시스템은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가져야 진정으로 자기주도 학습적인 능력이 생기겠다 해서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교사들에게 수업을 바꾸라. 지금과 같이 일제식 수업이 나쁘지는 않지만 모두 다 일제식 수업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교과 간에 새롭게 바꾸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을 바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제를 풀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잘 살피고 그걸 기록하라. 평가 방식을 바꾸라. 그리고 아이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시험 방식이 아닌 평가 바뀐 방식에서 자기 진로를 한 번쯤 탐색해보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업이 평생 직업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다면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한번 가까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조금 더 한 발을 더 내딜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교육부, 도청, 외국어대학, 제주도교육청 합쳐서 외국어대학과 MOU를 맺었습니다. 즉 국제통상 분야, 외교 분야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교류하면서 갈 수 있는 흐름도 만들었고요. 또 다양한 방식들을 MOU를 맺고 있고요.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것들은 사이버를 통해서 그리고 수학여행 때 체험학습하는 방식들로 다양하게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범 실시한 만큼 더 잘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고사 폐지가 고교체제 개편의 전부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제주도 내 30개 고등학교 모두가 대상인데 뭐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 연합고사 폐지에만 관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읍면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고 활성화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고인 함덕고의 미술과 그다음에 애월고의 음악과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두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서 했던 정책들이 어떤 면에서 조금 교육부가 조금 앞섰는데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뀌는 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육부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활성화 정책. 그래서 과거 과학 중점 학교에 있다가 예술 분야, 사회과학 분야 이쪽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고를 새롭게 신설하기보다는 읍면지역 학교에 제주직 근교에 가까이 가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특히 이런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예술 중점 학교하고 예술 특수 목적 고등학교하고는 교육 과정이 거의 90% 이상이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선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학과가 되면 정기로 선발을 해서 혹시 안 됐을 때 후기 고등학교, 즉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 기회를 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술 중점 학교는 3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특수 목적고는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중점 학교가 교육부에서 9월에 확정해서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제주도는 일찍 시작하고 준비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함덕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과 관련된 그리고 이 인접학문 그리고 인접진로 관련된 학과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애월을 중심으로 해서 회화를 중심 미술 그리고 시각예술 쪽으로 점차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알파고 시대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제일 조건으로서는 예술적 감수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제주교육은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제주 지역 현실에서 예술 전문 학급이 생기는 일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큰 돈을 들이면서 다른 지방으로 유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술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사를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일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데 내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냥 애월 지역에서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신청할 때 교직원이 의견을 수렴했고요. 총동문회 의견을 수렴을 했고 학부모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견 수렴 절차들을 충분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고 그 찬성에 근거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에서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제반 것들이 돼 있고 또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위에서 지적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가 애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함덕에 비해서 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공간을 새롭게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새로운 공간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공간은 의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학교가 지정된다고 하면 체육학급을 가지고 있는 남영고, 예. 그다음에 미술학급을 가지고 있는 함덕고, 그다음에 음악 관련 학과가 있는 애월고. 어느 정도 예체능이 좀 조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고등학교인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예. 전환하는 것 또한 고교체제 개편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 10일에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예. 뭐 국회의원 세 분 모두 뭐 적극적으로 돕겠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2017년 개교가 목표죠. 2017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2018년 개교로 잡고 있습니다. 2018년 개교. 예. 그럼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국회에서 전 김우람 의원께서 위원장일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져 가지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공식 라인에서 전부 결재가 났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 숫자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조금 검토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고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새롭게 설명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또 원구성이 또 새롭게 됐고 지역으로서 또 위성권 의원이 농해수위에 가게 됨으로써 뭐 큰 무리 없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에 위성권 의원이 또 기재부 장관을 예결해 있기 때문에 만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하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 일반고에서 국립 해상으로 바뀌면 네. 뭐 어떤 것들이 좋아집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서 지금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겁니까? 성산고 동문들이 과거에 해사고 전환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거를 못하다가 제가 취임하면서 제주시 동작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만난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학교가 지금 상태로는 인구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려움이 처한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의견 수렴 과정에 해사고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사고를 쭉 검토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부산하고 인천에 있는데 내신 성적이 30% 이내의 학생들이 가고 거의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해사고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하고 유사한 흐름이 만들어질 건데요. 해양 쪽 인력이 양성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사면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또 크루즈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인력들이 양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사고 하게 되면 일반 교과 같은 과정은 폐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종합고 일반고의 틀을 유지하면서 해사와 관련된 학과를 신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개편이 되는 겁니까? 해사고로 전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 해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소속도 교육부 소속이 아닌 해양수산부 소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의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는 예.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시내 일반고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그 외 읍면 지역 고등학교 특성화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 시내 일반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소외되는 게 아니냐. 벌써부터 볼멘 소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관심들은 제주 시내 동지역 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부 특정 특성화고들에만 너무 관심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머지 학교에 대한 활성화 계획, 보관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서귀포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경쟁력에서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진학도 그렇고요. 묘하게 그들은 연합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제주시 동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선생님들, 동문들이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미래 직업의 변화가 좀 예측이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4, 5년마다 학과를 바꾸는 게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 같은 경우는 가장 약했던 곳인데 전망이나 지역 주민이 정확히 방향을 갖고 합의가 돼서 추진이 좀 빨리 되는 거 함께 모아서 전체가 지역 주민들이 뜻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가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서귀포 쪽에서의 상가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단일형으로 가야 될지 종합형으로 가야 될지 지역 위치상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형으로 가기엔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조금씩 된다면 종합형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더 가야 될 건가라는 걸 조금 더 의견 수렴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쪽인데 이게 학과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인데 앞으로 직업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요양하고 복지 쪽인데 이런 쪽으로 학과 개편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찾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지역 주민, 동문 합의된 것들을 일차적으로 진전하면서 그게 되면 그 나머지 곳으로 또 집중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갈 겁니다. 어쨌든 30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모두 고민하고 계시다는 네. 말씀이시죠. 어느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적어도 자존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열보다는 그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는 예. 데 노력하시겠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형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대학교도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에도 맞춤형 교육들 또 맞춤형 학과 설립에 대한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계십니까? 현재 아까 예체능과 관련돼서 남양고등학교에 특수목적 학과인 체육과가 있고 이번에 예술과 관련된 그 수용을 해서 음악하고 미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교육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과학 중점 학교들이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고요. 이번에는 또 사회, 체육, 여러 가지 예술 이런 분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사회과와 관련해서 중점 학교를 아마 이번에 신청하면서 한 군데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요구가 있다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런 방향이 조금 더 있다면 설득해가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반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제주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인서울보다는 인아시아라는 선택지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경교육위원회에서 MOU를 맺어서 북경 시립대학 2개 대학에 기숙사 및 등록금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 20명을 추천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새롭게 그 선택이 기회 열려 있는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지리 학교에서 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아시아 실크로드, 네. 교육 실크로드 이거와 맞습니다. 맞닿아 있는 예. 것인가요? 예. 교육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정답으로 했던 게 연합을 합격해서 수능을 잘 봐서 인서울을 해서 재벌기업에 들어갔는데 10년입니다. 재벌기업 평균 연속이.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가운데 뭐 특성화 고등학교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도에서도 노력하고 교육청 같이 노력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도 많이 흡수를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수시가 확대되어 있으니까는 읍면고등학교에서도 진학의 기회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다. 이거를 잘 만들어내는 것. 대표적으로 세화고등학교 같은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가 한중일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이 아시아권으로 온다면 당연히 제주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까지는 바닷길, 육지길이 아니라 하늘길이 열려 있다면 서울에 가는 거나 북경에 가는 거나 상해에 가는 거나 베트남 하노이를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들을 행정에서 먼저 만들어내자라는 게 인아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존에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가는 거는 뭐 기존대로 가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북경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MOU를 했고요. 상해 교육위원회에서도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도록 MOU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하노이 대학하고도 일정 부분 MOU를 맺어져 있습니다. 아마 미래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흐름 속에 또 홍콩 대학하고도 지금 교류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일본 대학하고도 지금 교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주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제주라는 작은 틀 그리고 대한민국 인서울 이런 것 말고 조그만 시선을 돌리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즉 이제까지 이게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선택지들을 만들어내고 가능성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돕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제주 인구가 아주 가파르게 예상보다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시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젊은 사람들까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학생 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는 학교 교실을 증축해도 과밀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미처 이 부분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하셨을 거고 그렇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밀 학급, 과밀 학교 지금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작년에 약 720명의 초등학생들이 순증했습니다.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이 중에 약 한 250명 전후는 읍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 중에 또 절반 가까이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이렇게 갔는데 현재 읍면적 인구 비율보다는 읍면적 빠진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는 읍면적에서 지역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 이왕 오는 김에 전원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일정한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또 동지역에 또 많이 와 있습니다. 노영 그다음에 이도 이동. 그렇죠. 예를 들면 이도 이동 같은 경우는 이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학급을 지었는데 또 8학급을 더 지어야 되는. 그런데 공간은 작고 궤도 증축은 어렵고 또 5층까지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데 이 주변에 또 학교 부족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는 세수가 증대했을지 모르지만은 교육청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폐교 쪽으로 가버리면 될 텐데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해야 되는 그리고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학교를 신설을 하거나 증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재정 압박이 아주 큽니다. 사실상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가에서 주는 직접 교부세하고 교육세 외에는 뭐 세금을 더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교실 증축이라든가 뭐 부지 확보 이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나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제주도는 중앙 정부에서는 1.57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도세 전입금이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그 지원은 없고요. 적어도 지원은 없더라도 부지는 도에서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그 전입금 비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만큼 더 달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주는 대로 받고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누리 과정이 어렵습니다. 가용 예산이 없어서 사실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학교 신설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 이와 관련해서 또 두 가지 정도는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서부 지역의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서부 지금 학교 신설 및 이설 기금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본 예산 때도 한 50억, 추경 때도 뭐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약 한 100여 억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해서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약 한 350억 전후가 될 텐데 이런 예산들을 확보가 되면은 신설은 하게 될 겁니다. 서부 지역으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조금 남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설이 필요하다면 이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신제주 지역에 네.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없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뭐 길게는 멀게는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가 직접 데려다주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여중고를 신제주 쪽으로 이설하거나 신설하는 계획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이설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신설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대폭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여학교 혹은 남학교 이렇게만한 학교를 신설할 수 없습니다. 남녀공학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더라도 남녀공학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 중학교 부분은 많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는 뭐 이설을 하겠다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가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일단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신설 서부 지역에 이것만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취임하자마자부터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고민이나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지금 학교를 짓기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누리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거 못한다라고 읍소를 하셨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뭐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 2달치만 편성했다가 최근에 이번 추경 예산이죠. 추경 예산에 274억, 여기다가 지방채 207억을 포함해서 빚 207억을 포함해서 추가 편성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누리 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의원 때부터 이거는 교육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구조다.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5분 발언까지 했고요. 취임에서도 재정 압박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부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작년에도 해서 작년에 따랐는데 올해까지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보전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면서 이전까지는 뭐 구두로 담당자끼리 뭐 이자는 반드시 1.57 이후에 한다. 뭐 그럼 공문을 내려보내달라. 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까? 공문 이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이 5월 총선 끝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한 350억이었고 올해 207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 중에 일부는 200억 정도는 아마 중앙정부의 일정 부분 지원을 할 거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제주도 교육청이 해야 될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까지 지방채 한도액은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확답을 안 해줬던 게 지방재정교부금 속에서 어떻든 해결 방법 찾겠다 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2달치 더하기 7달치 총 9달치가 지금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석 달치도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뭐 학부모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는 제주도 교육청 독자적으로 지방채 발행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지방채 발행 액수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 지방채 액수를 정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보전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든 국회의 상황이 변화되어 있고요. 또 도하고도 협의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주 확실히 이 부분은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 일부는 정부에서 갚아주도록 나머지 한 200억 정도 지방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인가요? 그때 지방채가 0원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교육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입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빤한데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방재 상황 기금을 신설을 해서 예산을 조금씩 떼서 모아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바로 갚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구조여서 정치 지형 속에서 국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방향성이 내년까지는 반복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들이 공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재정이 좀 안정적 궤도에 올라가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따라서 지방재 상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계속 학생들, 우리 학생들만 하셔서 교사들이라든가 다음에 교육직 공무원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또 그 속에서 교육 가족들은 보람을 찾기 때문에 뭐 크게 섭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학생들 못지않게 교육 교사라든가 행정직 공무원들의 행복도 되게 중요한데요. 교사들의 행정 부담 줄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유 시간을 가지면 자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교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교육청은 인적 구성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일단 교원이 있고요. 행정직이 있고요. 지금 교육 공무직이 있고 이 상황이 서로 간에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차별받는다라는 느낌들을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한 큰 틀에서 점차 같은 구성원으로서 역할의 차이는 있으나 그 역할의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큰 방향성이고요. 교원들은 1차적으로 교사가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문화를 바꾸겠다. 교사는 수업과 아이들의 생활지도 상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 업무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합이 폐지되거나 대입과 관련돼서 교사한테 요구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기존의 방식대로 해가지고는 교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사는 수업과 아이들 상담 그리고 생활지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 속에서 한 단계 가겠고요. 그리고 교사의 힐링 캠프, 각 종교 단체와 함께해서 힐링 캠프를 하고 또 전문의들이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이런 게 투입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교사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찾겠고 사안이 생겼을 때 일단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학부모를 고발해야 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도 그러한 사안이 생긴다면 엄하게 교권 중심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원칙은 우리 아이들이 보호돼야 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로 학생들로 돌아가시는군요. 그리고 교육행정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비정규직들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급식보조원이라든가 영어회화 전문 강사. 뭐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천막농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교육감께서도 뭐 가슴 아파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아까 차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요구 조건들, 뭐 처우 개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타당하냐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의원 시절에 공무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교육감이 직고용해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는 법률적 용어에는 맞지 않겠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중요한 고용이 안정은 되었다라는 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까지는 온 겁니다. 과거에 다른 점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따라서 근무 조건과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공무직과 관련돼서 임금 구조가 기본급이 좀 뭐라 그럽니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의 뭐 8급 혹은 7급 메토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당을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것을 똑같이 재수당을 줄 수가 없는 이런 임금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논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그 전에 재정이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도민들이 합의해 주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에보다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작년 1학기부터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새 학기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는데요. 뭐 9시 등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입니다. 제주도가 비만율이 가장 높습니다. 비만율을 낮추고 최근에 수능과 비교된 연구 결과도 나오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은 먹게 하자. 그래야 새끼를 정상적으로 먹을 것이고 아침밥을 먹는 그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까지 해서 아침밥을 먹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 학부모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침은 먹이고 1km는 등하굣길에 걸어 다니게 마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8시 반 이후에 등교를 권장했고요. 모든 초중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8시 이후에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침밥을 먹는 문화는 빨리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아침은 먹여야 되겠구나, 아침은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흐름들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비만과 관련해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너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과 중심으로 된 게 아니냐, 예체능 수업이 너무 적다. 예.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지난번에 국제학교의 커리큘럼 일부를 우리 학교에 적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의 방향 전환 또 모색하고 계신가요? 초등학교는 가능하면 방과 활동을 예체능 활동 중심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이제 연합이 폐지된다면 예체능 학습을 중심이 될 텐데요. 앞으로 제주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제까지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 학원 플러스 됐다면 이제까지는 수업이 있고 동아리 활동 다양한 이 동아리 활동은 중학교까지 체육 활동을 하나 하고 예술 활동을 하나를 하고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관심 갖고 있는 주제를 정해서 3명 내지 5명의 친구가 모여서 주제 탐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려 그럽니다. 고등학교는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제 탐구 영역 3명 내지 주제를 하나 정하면 3명 내지 5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게 한 100개 이상이 있고요. 또 취업 동아리도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초중학교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스포츠 클럽 참여 학생이 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확대돼 가면서 체육 활동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주형 혁신학교, 네. 다운디 배움학교 이게 아닙니까? 벌써 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5개 교회에서 네. 올해 추가로 더 지정하셨죠? 네. 초중고 다 추가로 지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에 예를 들어서 종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교육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학부모까지 다 함께 모여서 했고 아이들까지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모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하고요. 또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모여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폐교 이런 흐름들에서 자랑스러운 학교의 흐름들로 가고 있고요. 이러한 학교들이 작년에 뭐 무릉 초중학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뭐 수산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읍면지역 학교에서 동지역 학교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학교인 과양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중앙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고요. 또 읍면 지역에서 유초 중이 합쳐져 있는 저청중학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점차 방향을 잡아가고 거기서 수업 방식의 변화라든지 교육 과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그 자발적인 그 학습 연수 동아리와 더불어서 공유되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이라는 학부모, 교사들이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아주 대부분 교사들이 일단은 행정 업무를 안 하니까 처음으로 내가 교사임을 느끼고 참 교직이 행복하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면서 교사의 보람으로서 아까 실질적인 힐링은 보람을 찾을 때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질 때.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부담을 줄여서 교사들이 학생이라든가 학생들과의 스킨십, 다음에 학부모와의 그 만남의 시간 이런 것들을 높이면 교육의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이런 목적이신 것 같네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반에 ADHD가 있는데 과거 같으면 담임 선생님이 엄두도 못 낼 건데 지금은 저 한 나이를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같이 나가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뛰는 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같으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고 선생님도 이제는 내가 이런 것까지는 살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교의 변화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4.3 평화교육 실시하셨죠. 네. 예. 특히 앞으로 국정교과서가 발간이 되면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수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계기성 수업에 그치고 있는데요. 평화교육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이번에는 계기성 교육인데 조금 더 다양한 교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뭐 순이 삼촌을 읽는다든지 뭐 미술과에서는 뭐 동백꽃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뭐 영어과 같은 경우는 순이 삼촌을 영역한 것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정하고 이것들을 잡아가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변화라면 지금 4.3 계기교육을 광주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제주도에서 교사가 명예교사 같이 가서 수업을 하고 5.18 계기교육을 제주도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광주에서 와서 5.18을 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운원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으로도 있고요.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강행이 될지 지금 지난번 총선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들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국정교과서가 나오지 않던 간에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제주 지역의 독특한 역사라든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제주인이라든가 사삼 문제라든가 해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과서 아니면 교육교재 뭐 책으로 됐건 동영상으로 됐건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주 정체성 교육에 맞춰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가능한 초등학교 그 보조교재 자료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도 국정교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지침을 같이 논의하면서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뭐 제주의 구비문화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 저는 제주의 18,000신이 깨어난다면 문화가 새롭게 바뀐다고 봅니다. 세계 문화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 있는 학교, 지금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안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8,000신이 있는
학교로서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월분교 같은 경우는 생태체험학교로 건강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그 주위 동백동산이라든지 합쳐서 생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학교 전통으로 남아있었던 이런 준비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치 분야도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떤 권한들을 갖고 왔는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 특별자치도 10년을 평가하신다면요. 교육 부문의 특별자치도에서는 그 당시의 시대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요구가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교육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하니 제주도 먼저 해보자라는 게 교육자치 내용으로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고 그리고 교육기원 제도를 특별법에 넣었습니다. 즉 이것에 따라서 교육이 중앙에서 집권해서 중앙에 지시를 하지 않고 선출직에서 하자. 그 다음에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현재 교육과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 이거를 조금 더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자율학교 과정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문제점 중에 승진 구조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그 승진만을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의 본질이 많이 흐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열어놓자. 그게 자격이 없는 평교사들이 자격증 없이 교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승진 구조를 바꿔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교육 자치 내용에 있었고요. 이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었냐면 전국적으로 교육기원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까지 와서 현재의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변화의 핵심입니다. 핵심으로 예. 되고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이제 반환점을 돌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은 기간 교육감님이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이것만은 꼭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공약사항 집행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을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되는 학교들을 하나씩 마무리를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도 탈락이 없는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도 장기 결석을 하는 애들은 특히 초중학교는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자 이렇게 돼서 적어도 제주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도 탈락을 하지 않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고의 충격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세대 미래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부분일까라는 속에서 교육 정책들을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작년에도 똑같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감님이 꿈꾸는 제주 교육의 미래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고등학교 간의 서열도 있고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앞으로의 제주 교육의 미래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제주 교육 구성 누구나 다 서로 만났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가슴을 안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과정에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듣고 보니까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어른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얘기, 우리 학생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곧 제주도의 미래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각 가정이 행복해야 제주도 전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배려와 협력 속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학교. 앞으로 남은 2년 이성문 교육감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를 모시고 도정의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